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 제가 대표 집필자고 그다음에 2021년 현재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저는 또 며칠 있다가 그 4단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에서 함께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지만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이렇게라도 만나서 함께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제 필요한 핵심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즘에 되게 각광받고 있고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과 논리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유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안경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거나 안경을 쓸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망원경으로 봐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현미경으로 봐야 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우리 왜 돋보기 뭐 근시 안경 또 원시 안경이 있듯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이러한 안경들을 선택해서 미디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햇빛이 강하고 더울 때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선글라스를 끼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지만 때로 잘못된 어떤 필터, 이런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 필터를 껴가지고 세상을 파랗게 본다거나 또 빨갛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절한 그러한 그 안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이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서 김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좀 약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언어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말하는 미디어라는 건 뭔가를 이제 뭐 이렇게 매체란 측면, 뭐 콘텐츠란 측면, 플랫폼이란 측면이라는 거. 요거는 앞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는 넘어가고요. 일단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원래 우리 리터러시 하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미디어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지식의 저장고가 되면서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리터러시라는 말은 이제 읽고 쓴다라는 말도 있지만 듣다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레제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은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1900년대 넘어서서 이 매스미디어, 뭐 영화나 뭐 TV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얘도 하나의 언어로서 느껴지니까 얘도 좀 읽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읽고 쓰는 능력, 얘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온 용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역할이 커지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각각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중요한 정보 또 지식 전달의 수단이 되는 미디어에 따라서 뭐 뉴스 리터러시, 뭐 영화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우리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 뭐 뉴스 리터러시 이렇게 비교하는 책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좀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고 시대 상황이나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내용들은 뭐 땡땡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이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에서는 이제 머릿말하고 교육 과정에서 밝힌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이건 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디어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이 되게
중요하고 고민이 많았던 지점입니다. 사실 그 미디어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공부들은 잘 좀 쉬운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미디어의 본질은 뭐고 미디어의 속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그 바램 이런 것들을 좀 가미시켰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학교급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미디어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는 말이 전제 조건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여 우리가 이제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판적 이해 능력,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별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비판적 이해와 이 그다음에 이러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같은 결은 아니죠. 왜냐하면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거라면 이 향유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즐기는 것이죠. 주체적으로 어떤 기쁨을 향유하고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함께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라는 단어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요거 이제 2단원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의 본질과 속성은 주로 1단원에 많이 들어 있고 이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3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공유, 전파, 협업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단순히 뭔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그걸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그런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또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단순히 미디어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만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협업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그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이걸 강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4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단원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맥락들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건 머릿말과 교육과정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청소년과 미디어가 교과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기 그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이라는 게 2019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미디어 교육 교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교재나 교과서나 이러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이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미디어 교육의 인프라도 확대하고 또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아까 말했던 표현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을 강화하고 또 배려 참여의 디지털 시민성을 확산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교과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고교 학점제라는 걸 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 학생들이 이제 소수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또 꼭 배워야 된다고 한다면 소수라도 배울 수 있게끔 여러 교육 과정이나 과목들을 펼쳐놓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이러한 미디어 교육의 선택 과목 또 신설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과서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 요청 속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인정 교과서를 개발을 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교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저희 학교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그 전국적으로 연합형 교육과정, 인터넷으로 하는 연합형 교육과정으로도 이 교과서를 배울 예정이고 또 이제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내년에는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과 미디어라고 하는 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이제 왜 중요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는 필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 미디어랑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순히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의 미디어를 넘어서서 이 사회적으로 또는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의 그런 미디어, 그 이제 그걸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그런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주기 위해서 아까 만들어졌다고 그랬고요. 또 디지털 시대의 시민 역량,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생활에 기반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말은 되게 거창한데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자기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서로 협업도 하고 또 뭔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고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저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미디어 교과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제가 대표 저자고 저는 4단원을 집필했고요. 이제 구봉건 우리 기자님께서는 3단원의 그런 그 비판적 이해 능력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주로 뉴스나 그런 정보 분석, 정보 이해 뭐 이런 측면에서 3단원 집필하셨고요. 이제 권은선 선생님은 그런 그 2단원에 어떻게 보면 향유하고 그다음에 뭐 미디어 재현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1단원은 아까 김경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현장 교사나 언론이나 미디어 전공 교수진들이 함께 협업해서 만든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 개발 개요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과목은 신설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2020년 2학기에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이제 교과목 신설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설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그런 각 교과에 보면 이제 교육과정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목표 있고 성격 있고 뭐 해설 있고 쭉 있듯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설 과목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설 과목적 승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교육감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다시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인정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2차 심의를 통해서 이제 수정 지시를 하게 되고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지도서가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신설 과목 교육과정 승인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2학기만 해도 40건이 넘게 교육감 인정도서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최근에 그런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이제 우리 그 교과목들 그런 것들을 신설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들이 또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이제 교양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저희는 3학년에 편제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되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가 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가 되어 있고 이걸 어느 교과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우리는 사회교과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국어교과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교과군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교양교과군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논술이나 뭐 환경,
그다음 교육학, 심리학 뭐 이런 교과군들이 교양 교과군이거든요. 이제 그런 교과목군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사회나 국어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ABC 절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지필 평가를 봐야 되고 이제 ABC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이제 교양 교과고는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 패스페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그냥 수행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패스페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혹시 이제 그 혹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이 과목을 좀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편제를 할 때 학교 교육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절차를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 편제만 하고 이제 교과서 신청해서 수험을 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용으로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제 초등하고 중학교용은 현재 이제 교과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교과죠. 중학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선택 교과로 교과서 이제 그 교육청에 신설 과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상태고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고 이제 인정 도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교육 과정에서의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인정 도서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개발 기율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 과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 과목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제를 하고 교육 과정을 이제 우리가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체계에 맞게 이제 진술을 해야 돼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어떤 포맷을 저희가 따라서 한번 진술해 보았습니다. 이제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아와 타자, 세계와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미디어 향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되게 거창하죠. 그다음에 1번 보면 미디어의 개념과 변화, 성격과 영향력에 대해 탐구하고 본질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를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거죠. 뭐 물론 사회문화적 속성과 심리적 속성을 다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핵심은 미디어 콘텐츠를 이제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거, 좀 즐기고 어떻게 보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보와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정보와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거. 우리가 요즘에 왜 그 팩트 체크 해가지고 어떤 정보들이 진짜냐, 뭐 진짜가 아니냐, 아니 뭐 이거 허위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정보의 그런 어떻게 보면 폭포 시대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보와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디어 이용 방식을 성찰하고 또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건강한 미디어 향유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어떤 그런 그 뭐 저작권이나 또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생활 보호, 뭐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도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어떤 균형적 잡힌 시각으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과서가 이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내용 체계는 이제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 또 지녀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고 뭘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이제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지녀야 할 건 태도나 자세인데 이제 태도와 자세 뭐 그런 것까지를 이제 포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용 체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의 본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거는 이제 1단원을 주로 미디어의 본질에서 다루는 것이고 아까 김경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의 향유입니다. 아까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현의 문제인데 미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재현의 문제를 이 2단원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를 향유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단원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의 비판적 분석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방식, 또 아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는 이제 소셜 미디어. 여긴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 참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 참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표현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 그 과정에서 지켜야 될 책임과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뭐 동호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내용 체계가 이제 꾸려지게 되면 이제 성취 기준, 학생들이 그러한 도달해야 될 그러한 어떤 목표라고 하죠. 도착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성취 기준을 진술하고 관련된 이제 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교과서가 이제 대단원하고 중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3개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중단원이 3개씩이어서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은 성취 기준 연구 과정에서는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뽑아내서 한 3가지 정도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본질에 관한 거 3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디어 콘텐츠 향유에 관한 것들 3가지, 그다음에 비판적 분석과 활용에 관한 것 3가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 참여에 관한 이렇게 이제 3가지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의 개념, 그다음에 변천 과정 우리가 당연히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얼마만큼 학생들과 좀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하느냐가 우리의 이제 숙제이죠. 가르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 우리가 미디어 생태계와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PD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파악해보고 또 이제 미디어의 공공성과 상업성, 뭐 미디어의 양면적 특성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의 기능이나 또 미디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의 콘텐츠의 향유의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주로 이제 뭐 영화라든지 뭐 TV 드라마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일단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위계를 좀 두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이제 초점을 두고 성취 기준을 한번 진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 기법, 그래서 심리적으로 감상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재현의 문제, 재현이라고 하는 게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지니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한 그 양질의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태도를 길러주는 그런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는 뉴스의 구성 요소나 제작 과정,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포데믹 시대가 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좀 구조적으로 탐구해보고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또 뉴스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그런 인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탐색해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 참여는 그래서 이제 상황과 목적에 맞는 그러한 미디어를 이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지켜야 할 소통의 원칙을 수립하는 거, 그리고 또 실천하는 생활 속에 실천하는 태도. 그다음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로 소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셜 미디어에 요청되는 시민 역량을 파악하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목표나 내용 체계나 성취 기준이 다 이렇게 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전에 요 성취 기준만큼은 꼭 좀 읽어보고
그 해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용 체계가 그리고 그걸 교과서에서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성취 기준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 구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는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을 테니까 한번 쭉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을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이런 내용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 재미는 없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단원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걸 하나 고르라면 이 대단원 들어가기입니다. 이 대단원 들어가기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 열기처럼 이렇게 짧게 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예,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은 해야겠더라고요. 이 2시간 정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막 어떤 지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 대단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경험해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닦아준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그 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워밍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좀 워밍업의 깊이가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서는 좀 크고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그 대단원의 교과서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진행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미디어 이용 실태는 어떻고 미디어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단원 들어가기입니다. 요거는 좀 깊이 있게 다뤄지기를 좀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요거는 아마 1단원 여기 이게 4단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막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한 세상과의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단원이 미디어로 세상과 만나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활동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각 단원의 집필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어쨌든 요걸 긴 호흡으로 진행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깊이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야지 다음이 좀 원활하다는 생각을 제가 실제로 가르치면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원 도입은 우리가 그 중단원이 3개씩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원에는 이걸 왜 배우고 또 무엇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이제 그런 미리 보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이제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왜 배울까, 이제 무엇을 배울까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미리 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미리 보기를 이제 이 중단원에서 뭘 배운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고,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진행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중단원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용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 그래서 요 중단원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배울 거야라고 해서 좀 이렇게 개괄하면서 설명하는 측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중단원을 끝날 때 돌아와서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를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이제 길게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그동안에 이 좀 파편화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 주제만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활동만 하고 그냥 그 의미들을 찾아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는 그런 비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큰 밑그림 속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선생님들도 인지하라는 측면에서 요 왜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를 좀 이렇게 지면을 좀 할애해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학생들과 함께 좀 읽어보고 그 부분이 그 단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원에 왜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요 미리 보기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단원은 이제 우리가
3개의 중단원이 있고요. 그 중단원은 한 중단원은 이제 2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소단원에 이제 본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학습을 위해 이제 필요한 개념과 원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페이지 정도, 한 소단원당 보통 2페이지 정도를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때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진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이 텍스트가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가 실제로 수업에선 관건이더라고요. 이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무슨 개념, 우리 다른 교과에서 뭐 개념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루즈해지고 지루해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활동을 또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서머리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업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를 제가 요 내용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주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적절한 PPT와 또 여기에 없는 사례들, 최신 사례들을 좀 가미해서 요 소단원 본문을 좀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그냥 하나하나씩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그러기에는 수업의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선생님이 전달하는 거, 이게 또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2페이지 정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사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사파나 요 배경 그림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요 사파와 이 배경 그림을 중심으로 PT를 하실 때 하는 게 전달에 있어서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텍스트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요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요 그림이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지도서에 보면 좀 이렇게 구조도가 있거든요. 그 구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지나가고 나면 소단원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포맷은 어떤 포맷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사회 교과서나 그런 도덕 교과서 뭐 그런 교과서의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국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어쨌든 그다음에 탐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을 하면 이제 소단원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메인은 요 텍스트가 아니고 텍스트는 자기 주도적으로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제 탐구 활동이 이제 소단원에서는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단원의 탐구 활동을 이제 단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 보고 이야기 나누고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 좀 탐구해 보는 그런 활동들로 이제 구성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나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자기 의견들을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활동이 어떤 경우에는 2개, 3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꾸려 나가시면서 오히려 1번과 2번을 가미하는 거. 그러니까 메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메인이 아닌 활동들을 좀 가미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소셜 미디어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처방전 만들기다. 만약에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3번을 메인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터뷰의 내용을 보고 이 처방전을 써주는 활동을 메인으로 두고 그 활동하는 과정 속에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활동은 그냥 선생님이 PPT 띄워놓고 의견들만 서로 이제 좀 교환하는 방식, 문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3단원을 메인으로 두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발표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위해서 활동을 1, 2, 3번으로 제시는 했지만 실제로 수업에서 진행할 때는 메인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단원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그렇지만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활동들을 중단원 심화 활동이라고 해서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심화 활동은 중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좀 심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선생님이 약간 재구성을 해서 메인 활동을 두고 좀 진행을 하시는. 그리고 이제 지면 관계상 아주 디테일한 활동의 방법들을 제시해 놓지 않은
그런 활동들도 있습니다. 지도서에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건 디테일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조금 더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단원, 심화 활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소셜 미디어에서 존중받고 존중해야 될 저작권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요거 어떤 내용을 주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1, 2, 3, 4번 활동을 하는 건데 제가 요거를 이제 그 원격 수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해야 될 시기에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것도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 지금 이 중단원 심화 활동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발표도 하고 의견들도 듣고 그 다음에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하실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깊이 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중단원 심화 활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단원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단원이 3개 있고 이제 마지막 중단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단원 프로젝트 활동. 우리가 이제 아주 긴 호흡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제작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을 대단원 프로젝트 활동에 넣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앞에 소단원 활동은 좀 짧은 호흡, 중단원 활동은 또 중간 정도의 호흡이라면 이 대단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막 뭐 한 달 정도도 걸릴 수 있고 좀 길게 하게 되면 2~3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단원의 프로젝트 활동을 한번 진행해 봤었는데 그거는 거의 2~3달 정도를 쭉 추이를 보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활동을 이제 수행해 가면서 이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협업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원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잘 찾아서 운영을 하면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진행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점 찾고 뭐 분석해서 해결 방안 모색하고 또 뭐 청원서 제작하고 또 사회 참여하기 위한 또 운동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에필로그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긴 호흡 속에서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지금 1, 2, 3, 4단원이 4개가 이렇게 이제 대단한 프로젝트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 상황에 자기 학교급이나 또 자기 그런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 적절한 걸 하나 골라서 긴 호흡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뭐 대단원 마무리 하기 하고 그다음에 배운 내용 정리하고 뭐 스스로 점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단원 마무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고 사이트 및 이제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 도서 중에 한 지금 3권 정도를 이제 학교 예산으로 사서 학생들한테 한 권씩 이렇게 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함께 토의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제 자기 공부를 하다가 그 단원과 관련된 책들을 좀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사이트들 최신 정보로 참고 사이트를 집어넣어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8분이니까 이제 지도서에 대한 구성 체계만 말씀드리면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좀 지겨울 것 같은데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전체적인 청소년과 미디어에 관련된 과목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청소년과 미디어 이 과목은 이제 우리가 교과서랑 지도서를 함께 써서 인정도서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 발표, 이제 합격된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지도서를 낸 데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제 아까 40권 넘게 왜 인정도서를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이제 지도서를 안 냈어요. 안 내고 그냥 교과서만 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예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었는데
지도서와 교과서를 함께 쓰고 함께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의 풀 패키지가 돼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도서를 꼭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총론이 있고요. 강론이 있습니다. 총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격,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평가 방향, 교과서의 특징, 뭐 단원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강론은 이제 각 단원에 뭐 대단원이든 중단원이든 아니면 이제 소단원이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잘 읽어보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꼭 요 내용들을 읽어주셔야지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나 밑그림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원 개관이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단원이 집필되어진 거고 또 우리 그 관련 교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는 어떤 다른 타 교과의 성취 기준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와 이 지도계 이걸 이제 전적으로 한번 쭉 훑어봐야지 아 이런 맥락과 흐름으로 이어지는구나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원 지도상의 위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이 대단원 들어가기 그래서 이 왜 이 활동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시 답안이나 교수 학습 방안도 각 문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 들어가기는 여러분들이 그 각 단원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연구,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단원 들어가기를 하는 그냥 과거의 그냥 생각 열기나 그냥 도입 활동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활동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윤곽이나 아 이런 걸 주로 배우는구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단원 들어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뭐 PT를 만들거나 그럴 때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중단원 개관의 전체적인 구조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뭐 생각 지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단원이 어떤 짜임새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구조도를 보통 지도서에 이제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도를 꼭 보시고 얘가 이렇게 어떻게 엮여져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라는 측면에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성취 기준, 그다음에 아까 미리 보기 있었죠. 미리 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소단원 개관입니다. 그래서 소단원을 지도할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탕글은 어떤 맥락과 흐름으로 이제 그 집필이 되었는지에 대한 주안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 수업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어가게끔 만드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바탕글 집필의 주안점을 잘 파악하신 상태에서 그 바탕글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과 한 5분 정도 시간 동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활동으로 넘어가는 걸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탕글 집필의 주안점, 여기 바탕글 핵심 정리 있죠. 이 내용을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하고 두 개를 연결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PT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함께 한 5분에서 뭐 길게는 10분 정도 그 시간 동안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을 넘기면 생각보다 활동 시간도 짧아질 뿐더러 되게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활동은 이제 지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학습 방안, 그래서 그 각 이제 문항별로 교수 학습 방안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요 내용들을 다 이제 1, 2, 3번에 대해서 이제 퉁쳐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이제 시범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학생들의 그런 그 답안,
답안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뭐 학생 답안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의 결과물들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시범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 지도서에 있는 내용에 이걸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되게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몇 명 모아가지고 이 이제 시범 수업 비슷하게 몇 번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결과물을 최대한 집어넣기는 했는데 지금 조금 이게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한다면 뭐 내용을 리모델링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임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은 어떠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무엇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요 지도서에 담아주면 아마 더 의미 있는 지도서가 되고 수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지면 관계상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즉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 분야를 가르치려고 할 때 전체적인 배경 지식 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뭐 소셜 미디어라는 게 뭐고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고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의 중점을 둬 이런 전체적인 선생님이 알아야 될 일종의 뭐라고 스키마라고 해야 되나요? 배경 지식이나 그런 어떤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된 좀 배경 지식이나 이 구조화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담아줘야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활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함께 좀 이렇게 지도서에 이제 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지만 저희도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걸 다루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또 탐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들은 지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좀 배경돼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건 제가 나중에 4단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관련 자료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 이걸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심화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좀 긴 호흡의 활동인데요. 여기는 이제 활동 선정의 이유와 각 항목별로 교수 학습 방안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도 넣고 그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직접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거죠. 해봤는데 하다 보면 이제 약간의 뭐라고 할까 처음에 의도했던 거 기획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직접 해보면 거기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일종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걸 추천해 봅니다. 요게 이제 그 유튜브 고객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유튜브 고객선 때 접속해가지고 그 이제 정책 안전 및 저작권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메뉴에 접속해가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작성한다 이렇게만 이제 알려줄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초안도 한번 작성해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메커니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 후 심화 활동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원 프로젝트 활동은 아까 이제 아주 긴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지명 관계상 아주 길게 설명은 되게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도서에서 대단원 프로젝트 활동이나 또 배운 내용 정리하고 또 스스로 점검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으로 이미 검인정 교과서 책으로 이미 받아보셨으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지도서도 함께 보내드렸나요? 아 교과서 예 이게 지도서가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서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구매하시기 쉽지 않을 테니까 여기 그 언론진흥재단의 포미 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포미 사이트에 가면 파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함께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오프라인에 이제 교과서는 받으셨으니까 지도서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에 대한 어떤 뭐 소개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내용 체계, 구성 체계, 또 지도서의 구성 체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밑그림을 보고 이제 각 강론에 들어가서 각 단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와 또 이제 수업을 하는 거하고 그냥 강론에 바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0분 동안 좀 지루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 훑어준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 아까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검인정 교과서 협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다른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실 수도 있고 그 이게 가르치진 않아도 또 참고용으로 또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 내용을 다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재구성해서 여러분 여기 뭐 고등학교 선생님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 체계가 이렇고 성취 기준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추출을 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급에 맞춰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수업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수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교육 과정을 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과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업 설계를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참고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육 과정과 이 교과서 지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재구성할지는 이제 그 다음에 숙제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4단원의 그 지도 방법을 가지고 그때는 좀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수렴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